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유정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 낼 일이 줄어듭니다. 세무사가 창업을 하면 어떻게 설계를 할까요? 그대로만 따라해도 1000만 원 이상은 돈 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송도 가서 창업합니다. 김포, 용인, 송도에 사업장을 두면 소득세, 법인세를 100% 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 하면 50%만 가면 되는데 이사만 가면 몇 억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송도에 많이 살아요.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송도, 용인, 김포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18년도에는 한 1000억 정도만 감면을 받았는데 22년도에는 이 창업 감면으로 거의 5000억 정도로 이제 감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소만 등록하는 거 말고 실제로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 등록하면 창업 감면 되는 주소다, 소득세 100% 되는 주소다 라고 해서 마케팅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 믿고 지방으로 주소 등록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 그거 국세청에서 다 걸려요. 특히 유튜버들, 틱토커들, BJ분들이 사실 매출에 비해서 비용 처리할 게 없다 보니까 이 소득세 100%를 받으려고 송도, 용인에 직접 가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거나 방송을 하면 그거 다 걸립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IP 주소까지 다 봐요. 그리고 창업 첫 해, 둘째 해 이런 감면 받아도 나는 문제 없었는데 옆에 사장님들도 이거 다 하는 건데 카페에 가면 많은 사장님들이 똑같이 그냥 주소만 지방으로 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감면 5년간 받을 수 있는 거죠? 국세청이 5년째에 추징합니다. 5년째 그걸 조사하기 시작해요. 즉 살을 찌웠다가 잡아먹어요. 실제로도 5년째에 이런 세무조사나 해명자료가 나와서 세금을 10억 넘게 추징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감면 혜택이 되는 업종을 창업할 겁니다. 저는 카페는 안 할 거고 베이커리를 할 겁니다. 일반 도소매는 안 할 거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창업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업종을 뭘로 등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원급여는 260만 원 이하로 설정을 할 겁니다. 처음에 직원을 고용을 할 때 2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면 100만 원 정도의 사대보험이 나와요. 왜냐면 대표님 것도 같이 사대보험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260만 원 이하로 하면 사대보험이 6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만약에 제가 직원급여를 280만 원으로 설정하면 이런 사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270만 원 미만의 월급을 주는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면 사대보험을 혜택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을 1일이 아니라 2일부터 계약을 할 겁니다. 왜냐면 1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붙어요. 그런데 2일부터 입사를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 건강보험료가 붙어요. 근데 이 하루 차이가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0만 원이면 한 달 식비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네 번째는 올해 창업했다면 내년부터 소득이 발생되는 걸로 처리할 겁니다. 창업 감면은 소득 발생일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달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 25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매출이 발생되었다면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나온 걸로 그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경비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경비율로 신고를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2천만 원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한다. 그러면 86%를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 소득 금액은 2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많아서 소득 금액이 0이거나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나오는 걸로만 신고를 하면 오히려 소득 금액이 잡혀서 25년부터 감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25년은 감면을 안 받아도 내는 세금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5년에는 소득이 0원이나 마이너스로 세팅을 하고 26년부터 소득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25년 11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5년이니까 30년 10월까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25년부터 소득이 발생되면 25, 26, 27, 28, 29 이렇게 5년이 적용되시는 거고요. 26년부터 시작을 해야 30년까지 적용이 되시는 겁니다. 이 차이 하나로 몇천만 원, 몇 억까지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년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걸로 처리해 주세요.
5번째는 저는 사업을 인수하지 않고 진짜 창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인수받고 상호만 바꾸고 만약에 간판, 메뉴, 로고, 디자인도 동일하고 이대째 이런 표현을 쓴다던가 리뉴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세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리브랜딩, 승계라고 판단을 해서 창업 감면 50%, 100% 감면을 아예 못 받아요.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평판, 리뷰, SNS 계정을 그대로 활용했고 기존 고객의 DB를 그대로 인수했다. 이런 것까지 국세청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내가 인수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이런 모든 것의 맥락을 다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표자 이름만 바꾸고 창업 감면을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음식점인데 사면점, 해운대점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하고 주주는 다 다르게 했는데 실제로는 고객들이 그 음식점의 충전카드를 사용해서 그 모든 지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메뉴도 같고 가격도 같았어요. 이걸 국세청에서는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서 새로운 지점은 창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창업 감면을 전액 부인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인수하지 말고 진짜 창업을 하세요. 세금 차이가 몇 억입니다. 제가 한 달에만 100건 넘게 신규 사업자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창업을 한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나중에 가서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주소를 이전을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이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로 가셔서 사업을 했다면은 세금이 몇 억이 세이브 됐을 텐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영상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유정 세무사였습니다.